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어머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자, 회식 후 부대에 당직 차량 호출해서 귀가한 대대장 군 감찰 조사 받았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회식하고 당직 차량을 불려서 귀가를 하는가. 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음주운전 안 하려고 부대 차량 당직 차량 호출해가지고 복귀한 건데 저러지 않으면 음주운전 할 수도 있고 복귀가 힘들어지는데 뭐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운전면 개인정비 취침 시간에 당직 차량을 이용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근데 이제 과거에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아니, 술 먹었으면 당직대기 차량 부를 수도 있고 회식하면은 데리러 올 수도 있지.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병사들도 일과 이후에 취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직대기라 그래가지고 그 운전병들 불침번 안 세우고 당직대기 차량으로 해가지고 근무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당직대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유사시에 꼭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당직대기인 건데 이것이 지휘관 개인 혹은 간부들의 술 먹고 복귀하는 대리운전, 택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변화했다. 세상은 변했다. 그러면 택시 타고 복귀를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차를 안 끌고 애초에 나가지 말던가. 이제는 바뀌었다 시대가. 택시가 없으면 그 시간까지 안 마시면 되잖아요. 아니 본인은 부대원들한테 늦게까지 술 마시면은 택시 없으니까 복귀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교육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대장님들.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과거랑 다르다니까. 본인들도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이게 요즘에는 이런 것도 안 되냐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회사에서도 아무리 비서여도 내가 개인적으로 술 먹고 밤늦게 비서 부르면 근무 시간 아니면 갑질이라고 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매니저들한테도 술 먹고 연예인들이 자기 사생활인데 막 매니저들 불러다가 막 데려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문제 터질 수도 있잖아. 근무 시간 이외에 타면. 아니 그렇잖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2023년이야. 2023년 병사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당직도 못 세우고 부친분도 못 세우고 근무도 못 세우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병력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택시를 타자. 당직대기 차량을 당연하게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대대장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뉴스에 나왔던 대대장님이 보면은 개인적인 술자리 당직 차량 불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대에 흐르는 하천에 물을 받아서 풀장을 만들어라. 오케이. 이 정도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대대장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 중대장이나 일반 다른 간부였다면 과연 이게 보직해임 당할 일이 아닌가, 보충대로 갈 일이 아닌가. 만약에 대대장이 아니라 일반 간부가 이렇게 당직대기 차량이나 부대 차량을 함부로 이용했다면, 중대장이 함부로 이용했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대장님은 당근 대대장이 있다. 사적 심부름. 우선 왜 당근 대대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물건이나 본인 자녀의 선물을, 이거 좀 어떤 대대장님인데, 자신의 물건이나 본인 자녀의 선물을 서울 근처 사는 간부에게 당근마켓에서 사오라고 시킵니다. 금액을 정해주고요. 그러면서 일부 간부가 본인의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과 시간 중에 부사관들에게 커피 사오라고 시키고 스타벅스 원두 사오라. 이거는 대대장이 돈 냈으면 그럴 수 있죠. 대대장이 돈 내고 야, 내 커피 먹을 사람, 나 돈 줄게, 커피 사올 사람, 이렇게는 우리 이런 건 너무 나쁘게 보지 맙시다. 근데 당근마켓은 좀 그렇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야, 너 가는 길에 나 당근마켓 할 거 있는데 한번 가서 이거 좀 구해주면 안 될까?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당근 대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대대장실 청소를 참모부에 있는 초급간부한테 시킨다. 걸레질 등. 아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대대장님, 아니 바뀌었다니까. 형님, 대대장 나이 기껏해야 30대 후반 40대인데 자기 방 청소도 못해? 형님? 좀 그렇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옛날처럼 대대장들이 야 청소해?
그런 게 아니라 대대장도 자기가 출근하면 자기 방 청소할 수 있잖아. 이 시대가 변했잖아. 대대장 형님들, 이게 가오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 방 내가 청소하는 게 뭐 가오 떨어지는 거야. 대대장이 딱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대대장실 쓰레바지로 좀 쓸고 청소기도 좀 쓰레기 버려줘라,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쓰레기 내놓고 당번병 누구야 쓰레기 좀 같이 버려줄 수 있겠니? 뭐 이 정도 부탁할 수 있잖아. 근데 청소는 이제 본인이 하면 되지. 아이씨, 나이가 뭐 얼마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형님 밖에 나가면 나 빗자루 들 나이야 형님. 뭐 자꾸 애들 병사들 간부도 시키고 그래. 그러지 마요 형님. 또 독불장군, 아침 출근과 동시에 대대장 기분을 확인한다. 원래 이건 있는 일입니다. 자, 조금 안 좋으면 아침 회의에서 온갖 짜증을 다 내시고요. 뭐야, 아직도 이런 대대장님이 있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욕을 내버린다. 씨발 존나 병신새끼 개새끼 등 무언가 건의하면 너네 그래서 보상휴가 받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러려고 훈련부사관 지원한 거 아니야? 하면서 훈련부사관 나온다는 건 어디가 신교대라는 뜻이겠죠. 풋살을 강제적으로 시킨다. 뭐 이런 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식으로 뭐 평정 너 깎는다, 뭐 긁어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뭐 2년 동안 이렇게도 안 찔렸잖아,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작년에 훈련병 탈영 사건이 있었는데 상급부대 보고하지도 않고 뭐 짬처리 시켰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들이나 용사들한테 말하지 말라, 교육도 시켰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 근데 좀 이제 바뀌어야 돼. 대대장님들 시대가 변했어요. 바뀌었다니까. 형님 때 대대장들이랑 지금 대대장 비교하면 안 돼. 당직대 기차는 자기들이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간부들 이렇게 사적 심부름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방 청소하는 것도 본인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고. 당근마켓은 도대체 왜 시키는 거야 대대장이? 그러지 맙시다. 가오 떨어지게 진짜 형님들. 자, 그런데 대대장님들 좀 불쌍해요. 이제는 군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출타장병에 대한 교육을 해라. 출타장병 교육은 중대장이 하는 거지. 이제 대대장급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대대장이 중대장이에요. 출타장병 병력이 누구 겁니까? 중대장들 거잖아요. 중대장도 지휘관이잖아. 근데 이제 출타장병을 대대장들이 교육을 하라고? 출타자 면담 및 조치를 부대 행정 업무 시스템에 기록하라고? 교육자료 첨부하고? 아니,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대대장이요, 자꾸 우리 군에서 대대장들한테 이렇게 시야를 좁게 만들면 안 돼요. 사고 나요. 대대장들이 자꾸 시야를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잖아. 그러면 자꾸 사고가 난다고. 대대장은 멀리 봐야 돼. 중대장이 실수해도 지켜보는 거고, 부대원들이 실수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절대 현장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대대장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안 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지 대대장이. 가끔은 도와줄 수도 있겠지, 급하면. 가끔은 대대장이 현장에 들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대대장은 자꾸 좁은 틀을 보면 안 된다니까. 더 큰 틀을 봐야 돼. 못해도 기다려야 돼. 가만히 지켜보고, 못하면 못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다시 해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대대장한테 시키면 안 된다니까. 중대장을 못 믿으니까. 야, 중대장한테 출사장병 교육시키니까 사고 나니까, 야 대대장 네가 해라. 대대장 시야가 좁아진다니까. 그 사고 난다니까. 대대장이 멀리 못 본다니까. 그다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질 건데? 또 대대장이 책임질 거 아니야. 이 군이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중대장을 믿고 중대장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주면 되지. 그리고 책임도 지면 되는 거야 중대장이. 근데 이제 중대장을 신뢰 못하니까 대대장의 시야가 좁아져. 자, 이제 금쪽이 소위들이 몰려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얘기했던 금쪽이 소위들이 임관해서 중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단장들이 직접 확인해라. 그 금쪽이, 지금 우리 금쪽이 소위들이 나중에 대대장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제는 사단장이 다 같이 모아놓고 출타 교육하게 생겼어. 사단장이 애들 두발 검사하게 생겼어. 여단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확인하고, 이제 막장이 된 거다. 막장이 됐다. 대대장이 자꾸 중대장이 해야 될 일을 간섭하게 되면 대대장이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사고 난다니까. 사고 나요, 사고. 이러면 큰일이 벌어진다니까. 화한장하겠네, 화한장하겠어. 막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막장으로. 지금 GOP대는 전담대대로, 이거는 GOP에 근무하는 연관장교분께서 작성해 주신 겁니다. GOP대대 전담대대로 모든 간부들이 1년 365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무 수행을 하면 느낀 부분은 소령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 속에 살고 있다. 지금 GOP대대 지휘통제실장은 소령 3명이 매일 3교대로 근무 쓰고 있다. 보통 부대대장 직책 또는 전역자원 또는 대대장과 군번이 비슷한 선배들이 대다수라 근무 외에 별다른 부가 업무가 없지만, 소령급 과장 참모들은, 소령급 참모과장들은 업무에 3교대 근무에 DMZ 수색에 매복작전에 군장검사에 정보 분석소 출동이라는 무지막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소령이라서 책임감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나 위험한 상황까지 무릅쓰며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자,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를 3교대를 합니다. 소령 2명이 DMZ 작전을 나가고 군장 검사하고 GOP 전지역
뭐 정보 분석도 출동을 하다 보면은 후반야 근무로 위험한 길을 직접 운전해야 되는데 뭐 피곤한 상태에서 근무도 막 타이트하고 정말 이런 위험한 길을 직접 운전해서 다니고 있는데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소련급 참모들은 견뎌내고 있다. 정보 분석 쪽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광망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철조망에 벨이 많이 울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를 많이 발생하는 날에는 뭐 14회, 16회까지 뭐 출동을 하면은 뭐 4-5시간 밖에서 보낸 적도 있고 또 들어와서 근무도 서야 되고 자, 이러한 GOP 대대 실정을 상급 부대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각종 점검에 지휘관, 지휘상에 많은 행정 업무를 내리고 또 부대 방문하고 애로사항 얘기해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성의 없는 태도 보여주면서 야 군인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출타에 있어도 기타 간부들은 미혼자는 7일, 기혼자는 10일을 나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2박 3일 한 번, 1박 2일 한두 번 정도로 가면서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또 그 보안 어플 깔아가지고 가족들이랑 영상통화도 안 됩니다. 자, 15년간 10번의 이사와 부대에 대한 헌신만으로 지금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담이 크고 군 조직이라는 곳에 믿음이 가지 않고 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급 부대에서 신경조차 쓰지 않고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하다. 적어도 소련급 장교가 이 정도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 편제를 보강해 주거나 전반부대 소련급 장교들에게 초과 근무나 뭐 기혼자 출타 보장 등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소령들은 초과 근무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군이 지금 이제 지금 다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마련할 건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망가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사 월급 280만 원 우리 이종석 국방부 장관님께서 그 발언과 시작으로 병사 봉급 200만 원 올라가면서 사실상 그거보다 더 먼저 실행되어야 됐던 것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경상비, 이미 봉급으로 수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당 현실화 어렵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요. 군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사 봉급 200만 원을 질러버리니까 자, 그건 약속은 지켜야 돼. 정권에서 그 약속 안 지키면 지랄 연병이 나니까 지금 군에 돈이 없어요. 예산이 지금 없어요. 다들 여러분들 군생활 하시면 다 느낄 겁니다. 출장비가 없다, 뭐가 없다. 지금 돈이 줄어든 게 보일 거예요. 왜냐? 병사봉급 200만 원에 맞추는 거 돈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이 정권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병사봉급 200만 원 플러스로 간부들이 고생한 만큼 주겠다. 수당 현실화였어요. 수당 현실화 안 됩니다. 절대 수당이 현실화가 안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이미 봉급으로 나가는 그 예산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병사봉급 200만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당을 현실화를 해서 GOP에 근무하는 병사, 불침번을 쓰는 병사, 위병소를 쓰는 병사, 그 병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됐어야 돼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 가져가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후방에서 뭐 관심병사든 뭐 그린캠프에 있던 똑같이 봉급을 받는데 고생하는 친구들은 더 받지 않는데 그럼 누가 고생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GOP 가겠냐 이거예요. 누가 당직 근무 쓰겠냐 이거예요. 수당을 차등화를 줘서 고생하는 친구들 병사들에게 300만 원 주는 거 안 아깝습니다. GOP에서 그렇게 개고생하는 병사 부사관들한테 하사단 400만 원 주는 거 안 아까워요. 거기 근무하는 병사들한테 300만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소위들한테 뭐 400만 원, 350만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퇴근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서 애초에 차등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뿌듯하게 근무하고 그리고 물론 비록 힘들고 가족도 못 보지만 그나마 돈으로 보상이 돼서 나도 GOP 갈래, 나도 거기 가서 고생할래 라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자원들은 좀 문제가 없고 정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무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은 나 내려가 그러면 바로바로 채워질 수 있는 누구나 지원해서 대기할 수 있는 왜냐면 수당 더 받으려고 대기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일반 하사가 160만 원, 170만 원 받는데 GOP에서 근무한 하사가 35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들 줄 서서 기다릴 거예요. 나 이번에 GOP 갈래. GOP 가서 나도 수당 좀 많이 받아보고 돈 벌고 나올래. 그런 식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중대장 입장에서도 우수한 자원을 뽑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중대장이나 정작과장들도 봉급을 더 주고 수당을 더 주면 고생하려고 일부러 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럼 고생하는 친구들이 모인다? 그럼 잘나는 친구들이 모이면 부대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는 여기 뽑혀서 왔고 나는 여기 지원해서 왔고 나는 우리 대대장님이 뽑아줘서 나 여기 왔어. 사람들이 하는 게 달라집니다. 정예 병력이 돼요. 그러면 칠 작전하는 친구들이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차등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병사 월급 200만 원 키워드 던져버리니까 지금 다 엉망진창 꼬여버렸다. 스텝이 꼬여버려서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당 현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어요.
수당현실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근무 쓴 사람도 어떻게든 좀 퇴근시켜 주려고 하고 12시간 근무를 바꾸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겠죠. 근무를 줄인다거나 통합 근무를 세운다거나. 이제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 돈 줄 게 없으니까. 왜? 돈이 없어요. 이미 돈이 많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령들도 진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뭐 GOP에서 근무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근무한다고 뭐 대우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숙소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간 장교들은 초과 근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생하겠냐 이겁니다. 다들 현타만 오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재밌는 겁니다. 모 여단에서 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취임사를 강제로 암기시킨다. 이건 좀 웃기네요. 나 지금 원래 그 키워드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현재 승진훈련장 물탱크에서 우라늄이 나왔다. 야 지금 일본 그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일본 방사능 물 뭐 나온다 만다 그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뭐 지금 막 노제팬이 또 제2후 부활한다 만다 막 그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다들 원자력 박사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보내면 안 되지 오염수인데 하면서 오염수란 프레임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승진 훈련장에서 이제 우라늄이 나왔다. 제가 이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군에 그런 물이 수질에 문제가 많아요. 뭐 샤워와 화장실은 가용한데 취사용수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샤워는 가능한데 양치는 하지 마. 이 물로 샤워는 가능하다. 양치는 하지 마라. 실제로 이거 내려온 겁니다. 여당 교훈처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는 훈련 나가는 부대에서 실시로 떠넘기고 제한사항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와중에 조종면허 시험이 훈련부대 훈련 기간이니 취사용수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너네들 조종면허 보는 간부들이 식수 반영해서 알아서 식사를 제공해라. 배앓이 환자가 나온다. 물 때문인지 반찬 때문인지 밥 때문인지 모르니까 근데 알바노고 훈련은 연기시키는 것을 고려 안 하고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훈련을 강행하려고 한다. 뭐 훈련을 할 수 있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쉽게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지게 한다. 야 물 안 좋은데 물 니네 알아 갖고 왔어야지 하면서 예부대 여건도 고려 안 하면서 훈련만 시키는 교훈처다. 뭐 제한사항은 참모교통으로 보고했으나 그건 모르겠고 알바노 그 군수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교훈처는 훈련해야 된다. 알겠나? 알바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보했어요. 우라늄에 관해서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인원들에게 수질 검사 부적합이다라고 전파해라. 병사들한테 우라늄 얘기하지 마라. 괜히 우라늄 얘기했다가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우라늄 물로 샤워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까봐 간부들한테 야 우라늄이라고 하지 말고 그 수질 검사 부적합이라고 전파해. 괜히 또 우라늄이라고 했다가 뉴스에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또 입막음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탱크에 있는 물을 다 빼는 중이다. 이후 물 사용 관련해서는 화생방 중대에서 그 숫자로 물 세우고 샤워기 및 세면 세족을 위한 물은 상황을 고려해서 재독차를 실시하겠다. 인원들이 우라늄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니까 다시 인원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수질 검사 부적합으로 전파 바랍니다. 전파 바랍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군대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거를 이제 그 심정에서 필터에 걸러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이 이렇게 좀 열악하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여러분들 막 몸에 데미지를 주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훈련장에서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출 막 주기적으로 막 정기적으로 막 몇 년 동안 노출됐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깨름칙하죠. 우리 군의 물이 뭐 상수도 관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물을 파가지고 심정으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필터에 걸려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열악합니다. 결론은 뭐야? 이런 열악함을 없애려는 것도 바로 캠프화가 돼야 돼요. 캠프화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열악한 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캠프화가 돼야 된다. 캠프화가. 자 이것도 크게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KTC 훈련 가가지고 간부들이 한창 물 썼더니만 나중에 수질 검사 부적합. 우리 이물로 양치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탕. 아니 지금까지 이걸로 샤워하고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수질 검사 부적합? 이게 무슨 소리야? 간부들이 찍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저한테 제보해 준 겁니다. 상호님 훈련 다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수질 검사 부적합이라네요. 어쩐지 몸이 근질근질 거렸습니다. 이놈의 K군대 정말 독하다 독해 하면서 앞전에 먹은 거 앞전에 양치한 거 앞전에 샤워한 거는 무효 퇴퇴퇴 알바노 원효도사 해골물이죠. 야 모르고 쓰면 괜찮아? 간지럽다고 기분 탓이야? 간지러운 거 기분 탓 아니겠니? 간지러운 거 너 기분 탓 아니겠니?
너 간지럽다 생각 안 하면 안 간지러울걸? 그거 기분 탓이야 너. 간지러운 거.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독하다 독해 K군대, 독하디 독한 K군대다. 구독자 여러분, 애국치킨, 화락바베큐 치킨, 안산 고산점 제가 매장을 차렸습니다. 제발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